우리는 전기를 있다 혹은 없다로만 생각한다.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켜지고 끄면 꺼진다. 그 단순한 동작 속에서 우리는 전기가 흐른다는 사실을 잊는다. 하지만 전기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다. 피처럼 흐르고 도시를 순환하며 인류의 하루를 유지시킨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듣는 음악, 켜져 있는 냉장고, 그리고 휴대폰 속의 작은 불빛까지 모두 보이지 않는 전류의 맥박 위에 존재한다. 그런데 그 혈관이 낡아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는 40년 전 전력망 위에 세워져 있다. 그때 전기의 주인은 냉장고와 TV였다. 가끔 전기밥솥이 돌아가면 가족은 그 소리를 반가워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집마다 에어컨이 3대, 컴퓨터가 2대, 그리고 밤새 충전하는 수백만 대의 전기차가 있다. 문명은 더 빠르게, 더 세밀하게 움직이는데 그 길은 여전히 40년 전의 구리선이다. 한 도시를 떠받치는 송전선 하나가 이제는 수천 대의 전기차와 데이터 서버의 전류를 견뎌야 한다. 그 얇은 선 속으로 인류의 욕망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 당신이 창밖으로 보는 그 송전탑, 한때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불빛이 들어오는 순간 인류는 어둠을 이겼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 탑은 더 이상 문명의 기둥이 아니라 부활을 버티는 마지막 철골이다. 한여름 에어컨이 동시에 켜지는 오후 2시, 겨울 난방이 몰리는 새벽 6시. 그때 전력망은 조용히 비명을 지른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 전선 속 전류는 한계까지 치닫고 발전소의 제어 시스템은 초단위로 균형을 맞춘다. 도시는 그렇게 전기에 줄타기 위해서 하루를 버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전기는 늘 충분하다고. 하지만 충분하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일 뿐이다. 전기는 저장되지 않는다. 오늘의 전기는 오늘 흘러야 한다. 하루라도 멈추면 문명은 순식간에 정지한다. 우리는 여전히 있다 혹은 없다로 전기를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흐름이다. 그 흐름이 멈추면 도시의 심장도 멈춘다. 전기는 살아있다. 그러나 흐를 때만. 당신이 사는 도시의 전력망은 당신보다 나이가 많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주요 송전선, 미국의 전력 인프라, 유럽의 배전망. 대부분이 19만 7,080년대에 설계된 시스템이다. 당시의 전기 사용량은 지금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그 설계자들은 지금의 세상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땐 전기를 한 방향으로 보냈다. 거대한 발전소가 산이나 해안에 세워지고 그곳에서 송전탑을 따라 전류가 도시로 흘렀다. 한 줄기의 흐름. 발전소가 심장이었고 송전선은 혈관이었다. 도시는 그 에너지를 받아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 단순한 흐름이 안정의 상징이었고 전력망은 안정된 세상의 은유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태양광 패널이 지붕 위에서 전기를 만들고 농촌의 풍력 터빈이 바람을 모아 전력을 되돌려 보낸다. 전기차는 낮엔 소비자였다가 밤엔 공급자가 된다. 한 집 한 집이 소형 발전소처럼 움직이는 세상. 이제 전기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양방향으로 동시에 끊임없이 진동한다. 문제는 이 새로운 리듬을 오래된 전력망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송전망은 여전히 보내는 구조로 짜여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전기는 주고받는 구조다. 40년 된 설계 안에는 돌려보내는 길이 없다. 그래서 태양이 떠 있을 때 전기가 넘쳐도 그 전기를 다시 도시로 돌려보낼 통로가 막혀버린다. 우리는 친환경을 외치며 태양광과 전기차를 늘렸지만 그 기반이 되는 길은 그대로다. 전선은 여전히 과거를 향해 있다. 미래의 전류가 과거의 회로를 지나가며 매일 마찰음을 낸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전체 송전망 중 절반 이상이 평균 수명 40년을 초과했다. 한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전선의 외피는 여전히 멀쩡하지만 그 안의 구리는 노화되어 저항이 커졌다. 그 미세한 저항이 열이 되고 그 열이 한 여름의 정전을 만든다. 결국 문명은 전선의 두께만큼 늙어간다.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을 충전하며 미래를 살고 있지만 그 미래는 1970년대 전선을 타고 흐른다. 40년 된 전선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한계점에 서 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전류의 피로, 그게 바로 문명의 노화다. 전기차는 깨끗한 기술의 상징이다. 도시의 공기를 바꾸고 탄소를 줄이고 미래를 앞당긴다. 우리는 충전 케이블을 꽂으며 그 친환경의 상징에 안도한다. 하지만 그 순간 도시의 또 다른 심장이 수축한다. 전기차는 움직이는 배터리 덩어리다. 하루 중 단 한 번 동시에 충전이 시작될 때 그 순간 전력망은 거대한 심장 수축을 겪는다. 밤 10시 회사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귀가한다. 집에 도착한 운전자들은 거의 동시에 케이블을 꽂는다. 이제 내일 탈 준비 끝. 그 단순한 행동이 도시 전체의 전류 패턴을 바꿔놓는다.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 그곳엔 수백 개의 충전기가 동시에 불을 밝힌다. 눈에는 평화롭지만 전선 속에선 거대한 압력이 흐른다. 수백 킬로와트의 전류가 단숨에 몰리며 전력망의 혈관이 수축하듯 긴장한다. 도시의 전압이 흔들리고 한 구역의 부하가 옆 구역으로 밀려난다. 멀리 떨어진 변전소는 갑자기 뛰는 심장처럼 속도를 올린다. 전력 제어센터의 모니터엔 붉은 점이 깜빡인다. 그건 고장이 아니라 피로의 신호다. 전기차 한 대를 충전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시간에 충전하는 건 재앙이다. 그건 단순한 과소비가 아니라 전력망이라는 신체에 가해지는 집단 압박이다.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이 쓸 때의 부하는 예측이 가능했다. 사람들은 일정한 패턴으로 전기를 사용했다. 그러나 전기차는 다르다. 주행거리, 날씨, 습관에 따라 충전 타이밍이 달라진다. 그 불규칙한 리듬이 도시 전체의 심장 박동을 교란시킨다. 이제 에너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생명체가 되었다.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도시의 맥박은 불규칙해지고 전력망은 그 리듬을 따라잡기 위해 더 빠르게, 더 거칠게 뛰어야 한다. 이건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문명의 호흡 불균형이다. 우리가 충전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도시는 동시에 숨을 들이쉰다. 그리고 그 숨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도시는 에너지를 숨 쉬듯 소비한다. 아침이면 깨어나 빛을 삼키고 낮엔 뜨겁게 움직이며 밤이면 식었다가 다시 깨어난다. 그 리듬은 마치 생명체의 호흡 같다. 하지만 그 호흡이 너무 가빠졌다. 에너지는 들어오자마자 사라지고 전력망은 매일 그 숨의 속도를 맞추느라 지쳐간다. 도시는 멈추지 않지만 그 안의 전기는 이미 과열돼 있다. 2021년 텍사스 대정전. 한겨울 폭설 속에서 수백만 명이 전기를 잃었다. 그들은 난방이 끊긴 집에서 이불 속에 웅크렸고 도로 위의 신호등은 멈췄다. 이건 단순히 전기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전기가 흐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력망이 꽁꽁 얼어붙었고 그 어느 곳도 그 막힌 길을 뚫지 못했다. 2022년 여름 한국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 폭염 속 전력 피크 경보가 울리고 전력 거래소의 모니터에는 한계치라는 단어가 깜빡였다. 발전소는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송전망의 일부가 과열로 자동 차단됐다. 도시의 한 부분이 순식간에 암전됐다. 수천 킬로와트의 에너지가 남아 있었지만 그 전기를 보낼 길이 없었다. 2023년 도쿄 역시 비슷했다. 전력 긴급 수급 사태가 방송을 타자 사람들은 냉방을 끄고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했다. 그러나 문제는 절약이 아니라 구조였다. 전선은 연결되어 있었지만 너무 많은 전류가 동시에 몰리며 보내지 못하는 전기가 생겼다. 그 모든 사건은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된다. 발전소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전기를 보낼 수 없었다.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전기가 멈춘 게 아니라 흐름이 끊긴 것이다. 문명은 정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빛 아래에 있었다. 하지만 그 불빛의 근원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우리는 문명의 한계를 처음으로 체감했다. 그날 밤 사람들은 깨달았다. 정전이란 어둠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라는 것을. 전기가 멈춘 도시의 밤은 고요했다. 불빛이 사라진 도로 위에서 유일하게 들리던 건 냉장고가 멈추며 내는 마지막 딸깍 소리였다. 그건 경고음이 아니라 문명의 피로가 내는 한숨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 태양광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전기가 부족하냐고.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부는데 왜 전기가 모자라냐고. 답은 단순하다. 전력망이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태양광은 낮에만,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생산된다. 그 불규칙한 리듬을 안정된 전압으로 바꾸는 건 송전선과 변전소의 몫이다. 하지만 그 구조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한낮의 사막 위에서 수천 개의 태양광 패널이 번쩍인다. 그 위를 지나가는 새의 그림자조차 눈부시게 만든다. 그 순간 발전량은 최고조에 이른다. 그러나 그 전기는 대부분 버려진다. 전력망이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도시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고 산업단지는 점심 무렵까지 전력을 덜 쓴다. 결국 태양이 떠 있는 시간에 생산된 전기는 소비 타이밍과 맞지 않아 흘러나간다.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을 맞이했다. 반대로 해가 지는 저녁이 되면 상황은 바뀐다. 모든 빛이 꺼지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간다. 냉방기, 전기레인지, 전기차 충전기 모두가 동시에 켜진다. 하지만 태양은 없다. 풍력 터빈도 바람이 잦아들면 멈춘다. 그때부터 도시의 전력망은 숨이 가빠진다. 한낮에 넘쳤던 전기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재생에너지의 낭만은 현실의 타이밍 앞에서 무너진다. 전력의 위기는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타이밍의 문제다. 넘치는 순간에는 흘려보내고 필요한 순간에는 모자란다. 생산과 소비가 만나지 못하면 전기는 바람처럼 사라진다.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지만 그 에너지를 흐르게 하는 방법에는 여전히 서툴다. 리튬이 남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자원은 충분하지만 그 자원이 움직일 길이 막혀 있다. 태양이 떠 있을 때 전기는 넘치고 밤이 되면 도시는 불안에 떤다. 풍력은 돌고 있지만 그 바람의 에너지는 우리 집의 전등 하나조차 지탱하지 못한다. 이건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흐름의 불균형이 만든 문명의 그림자다. 전력망은 더 이상 단순한 구리선의 집합이 아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의 정보 생명체가 되어야 한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쓸지를 실시간으로 읽고 예측하고 조율해야 한다. 전기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이제 전선이 아니라 데이터의 흐름이다. 한때 전력 관리의 중심은 발전소였다. 하지만 지금은 클라우드 서버와 AI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수백만 개의 스마트 미터가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AI는 초 단위로 수요를 계산한다. 지금 이 지역의 에어컨이 동시에 켜질 확률, 내일 오전 풍력 발전이 어느 정도 불어올지까지 예측한다. 전력망은 점점 인간보다 먼저 움직이는 존재가 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그리고 AI 기반 전력 관리 기술.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전력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정보의 생태계로 바뀐다. 태양광이 넘칠 때는 ESS가 남는 전기를 저장하고 밤에는 그 전력을 다시 되돌린다. AI는 소비 패턴을 분석해 각 가정의 냉방 온도와 충전 시간을 분산시킨다. 도시는 서서히 전력 자율주행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에너지의 싸움은 이제 구리선의 굵기 경쟁이 아니다. 그건 이미 20세기의 전쟁이었다. 21세기의 전쟁은 연결된 알고리즘의 싸움이다. 누가 더 빠르게 예측하고 누가 더 세밀하게 제어하며 누가 더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전력망의 생존 조건이 되었다. 앞으로의 발전소는 벽돌이 아니라 코드로 지어진다. 서버룸의 온도는 이제 전력 수급의 새로운 변수다. AI가 계산을 멈추면 도시의 불빛도 함께 흔들린다. 전력망의 미래는 더 굵은 전선에 달려있지 않다. 그건 더 똑똑한 제어망, 더 민감한 센서, 그리고 더 투명한 데이터 위에서 흘러간다. 우리가 전기를 다스리려면 먼저 데이터를 이해해야 한다.
에너지의 언어는 이제 빛이 아니라 전부다. 리튬은 남았다. 자원은 충분하다. 그러나 흐르지 못하는 에너지는 죽은 에너지다. 그건 마치 혈관이 막힌 심장처럼 형태는 있지만 생명은 없는 상태다. 전기는 있는가로 판단할 수 없다. 흐르는가로 판단해야 한다. 그게 문명의 생존 조건이다. 지금도 우리는 40년 된 전력망 위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더 빠른 충전, 더 긴 주행거리, 더 효율적인 저장.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흐름의 복원이다. 기술의 진보보다 먼저 도시의 순환이 건강해야 한다. 인류는 언제나 더 많은 에너지를 원했다. 불을 발견하고 석유를 퍼올리고 이제는 빛을 모아 전기로 바꾸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문명이 성장할수록 전기는 점점 흐르기 어려워졌다. 우리가 만든 길이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흐르던 단순한 길 위에 이제 수백만 개의 충전기, 태양광 패널, 데이터 서버가 얽혀 있다. 그 안에서 전기는 헤매고 있다. 흐름은 많아졌지만 방향은 사라졌다. 기술은 완벽해져 가지만 인간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AI는 전류의 패턴을 예측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안을 예측하지 못한다. 기술은 언제나 인간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인간은 언제나 그 뒤에서 숨을 고른다. 문명은 그렇게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수없이 흔들리고 다시 중심을 잡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다시 떠올린다. 전기는 흐를 때만 산다. 그건 단순한 물리 법칙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흐름으로 존재한다. 멈추는 순간 식고 흐르는 순간 살아난다. 그것이 인간이 만든 가장 완벽한 그리고 가장 불완전한 진실이다.